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준혁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미리 준비하는, 미리가 될지 일찍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크게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하도록 합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사실 이제 위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아래랑 유성, 우리가 띄울 때 굉장히 좀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우리가 시장에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적인 부분이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의 책임인가? 나는 운전하지 않았는데요. 그죠? 그럼 제조사의 책임인가? 우린 그냥 팔았을 뿐인데요.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한 10cm 정도의 오차, 10cm 이내의 오차를 가질 수 있는 정밀한 지도가 필요하다. 요 두 가지가 일단 선행되어야지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지금 센서를 가지고 이제 운전이 되는 부분은 한 50km 미만 시속? 이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이 우리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동할 때 한 40에서 50km 정도로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은 도심에서 속도 제한도 지금 60에서 50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충분히 도심에서는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이런 지금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것만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위성 지도라든지 센서뿐만이 아니라 정밀한 위성 지도, 이런 것들이 일단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 위성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게 좋겠죠.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자, 뉴스페이스란 얘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뉴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우주 산업 분야는 정부가 우주 개발의 주된 자금 공급원이 되었죠.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 대형 업체가 개발한 하드웨어를 이제 정부가 구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주 사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나올 부분은 새로운 민간 투자 파트너하고 기업가적 활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소규모 기업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면서 이 우주 산업 자체가 민간 주도로 변화되는 양상, 이 부분을 뉴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요거는 일단 보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한 30년 정도 위성 기술을 열심히 축적을 했는데 돈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향후 5년 동안 우주 개발 기반 조성, 위성 수출 활성화 지원 등을 2020년부터 40억 원을 지원을 하며 향후 5년 동안에 한 200억 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00억 정도의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나선다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 나선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주 산업은 몇 가지로 일단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보니까 위성 데이터의 상업적인 활용의 증가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글 앱 이런 거, 그 지도 앱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거 전부 다 위성 데이터죠, 그렇죠? 상업적인 활용의 증가, 타국가와의 기술 교류의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우주 투자의 국가 수의 증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주로 나가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위성 발사하는 나라들도 별로 없고, 땅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주까지 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최근 들어서 우주 투자 국가 수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 사슬이 좀 확대를 하고 있고, 충분히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성의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의 사업 분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위성을 제조하는 부분, 만들고 난 다음에는 발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발사하는 부분, 세 번째는 위성을 이제 또 운영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AS라든지 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위성 서비스 이렇게 총 4가지의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리포트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AI라든지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국토 지리 그러니까 도로를 뭐 닦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지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성 영상 분석 서비스 분야가 해외 기업과 충분히 경쟁할 만한 사업 분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에 한번 테마를 이루었던 아래랑 위성 영상을 우리 국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시장 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그쵸 위성 이미지 축적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아니면은 분석 소프트웨어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주도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좀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급증하는 그러한 추세고요. 2005년에 세트레가이라는 기업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세트레가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한 적이 일단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또 내려가 봅니다. 내려가 보면 아까 얘기했는 부분이 요거예요. 위성 부분이 일단은 서브 시스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총조립, 그 다음 발사, 위성 운영 부분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림으로 한번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또 우리 기업들 부분이 일단 있는데요. 이 위성 산업이 이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들죠. 부품이라든지 하는 부분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소형 위성의 특정 모델 생산이 확대가 된다면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산업들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기술 부분의 산업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기에 굉장히 뭐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작하면은 뭐 대기업이 먼저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3D 프린팅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면 이건 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한번 그룹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죠. 시제품 신속한 제작을 위해서 그리고 수리와 보수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서도 3D 프린팅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인 어떤 사업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주된 사업 영역이 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거래 구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는데요.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주요 기업. 이거는 사실은 수요 부분은 어디서 수요를 해주냐 하면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 연구 부분의 중심 부분으로 거래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고 주요 기업으로는 한국항공우주, 그렇죠? LIG 넥스원, 그 다음에 세트레가이 요 세 기업이 일단은 주된 기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기업들 중에서는 요 세 기업들을 일단은 그룹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미리는 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면 곧장 또 이런 거 있더라 그러면서 막 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내용이 있다면 그들 내용은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는 타이밍이 나오면 사고 타이밍이 나오지 않으면 안 사요. 이거 못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보자마자 버스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고 쫓아가서 결혼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결혼 안 해줍니다. 뺨 맞습니다. 그렇죠? 좋은 종목이 있다고 어이구 좋은 종목이 있네 라고 생각을 들어서 꼭 버스 안에서 청혼하는 것처럼 그냥 종목을 덥석 샀다가는 지옥을 맛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31개 기업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뭐 의미가 없고요. 세트레가이는 10개 기업 또는 10개 기업이나 10개 기업 정도의 기관의 수요자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공급 부분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일단 세트레가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위성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한국 항공우주하고 세트르가이하고 같이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한국 항공우주는 드론 부분에도 지금 약간 좀 중심에 서 있죠. 그런 부분이 일단 있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져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성체 제작 분야에서는 국내 일부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수의 국가와 거래 관계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 역시 누가 들어가 있나요? 진출해 있는 기업이 세트르가이가 지금 또 진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동남아시아하고 거래 관계가 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진출하는 게 좀 옳지 않겠나. 거기는 기술력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단순히 그냥 위성이라고 하면은 날씨라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내비게이션하고 자율주행이라고 얘기 아예 붙여놨죠. 그렇죠? 예전에 팅크웨어가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있었는데요. 팅크웨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부분. 역시 자율주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위성의 위치 정보, 자율주행 등에 적용하는 목적으로 주요 자동차 기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율주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센서 부분에만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을 다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쪽에 준비를 미리 또 해놓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 나는 투자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은 앞서서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공공 분야에서는 GIS 국토 지리 정보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보, 지자체 위성 정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내비게이션 적용을 위한 자동차, 이거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IT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일단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그리고 현대 MM소프트,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 위성 업체들을 지금 빼놓고 갈 수가 좀 없어요. 빼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센서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위성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 안에서 좀 중심이 그래도 나름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요 자료 자체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빠를 수는 있어요. 조금 빠를 수는 있는데 빠른 건 없습니다. 그렇죠? 뜨기 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그룹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일단 생각을 하신다면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라는 개념,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수익을 쉽게 얻는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얼마 전에 이제 LG전자가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렇죠? LG전자가 좀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 요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면, LG전자하고 그다음 볼트, 이 두 가지를 딱 검색을 해보면 시보레 볼트 부분이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 게 언제냐면, 요즘 이제 LG전자가 애플카 관련돼가 주가 좀 뜨기도 했는데, LG전자가 GM의 차세대 전기차 세브레볼트 EV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된 게 몇 년도죠? 이게 보니까 2015년도입니다. 그죠? 2015년도고, 부품 공급을 시작을 했는 게 2017년, 18년부터 부품 공급을 시작을 했었고, 2018년, 19년도에 나온 얘기가 볼트의 70%는 LG전자가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지금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돼 가지고 자리를 잡은 부분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터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준비하는 자만이 수익을 얻는다. 오늘 올라서 오늘 종목 사서 오늘 수익 낸다. 이런 식의 개념 자체보다는 제대로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